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몸 안의 독소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희들은 원인을 모를 고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몸에 분명히 참 피로하고 찌부둥하고 어깨도 결리고 배변도 잘 안 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몸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원인을 체크해 봐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 이런 경우에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쌓일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독성 물질과 접하게 됩니다. 물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흙을 통해서 저희들은 오염물질을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든 각종 화학 첨가물, 그런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침투해 들어오고, 집이나 거리 또 사무실에 등의 저희들의 생활 공간 속에서도 수많은 화학 독성 물질을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에서도, 그리고 주방용품을 통해서도 저희들은 유해한 독성 물질과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독소는 우리 몸 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나 지방이 몸 안에서 분해될 때 요산과 암모니아가 나오거든요. 이건 독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장 속에서 음식이 썩어갈 때, 또 여러 가지 유해한 장내 세균이 있을 때 그 세균에서도 독소가 발생되고요. 저희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독성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몸에 또 그런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제거하는 해독기관도 있거든요. 간이 대표적이죠.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독성 물질을 비독성 물질로 변환시키죠. 그리고 담즙을 통해서 모든 독성 물질을 배출시킵니다. 폐는 공기에 들어오는 독성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세균들을 막아내고요. 장은 또한 그 자체의 면역 체계를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호흡, 땀, 그리고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도 이제 독성 물질을 배출시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우리는 그 독성 물질에 해를 입게 되거든요. 만약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해독 시스템으로도 충분하죠. 우리 몸 안의 독소를 충분히 처리하게 되고 참 우리 몸이 참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지만, 그렇지만 21세기의 지구촌은 독소의 천국이라고 봐도 됩니다. 특별히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르는 사이에 독소에 포위되어 있고 또 그렇게 독소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독성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소를 분명 우리 몸에서 처리하는데, 그러나 우리 몸에서의 해독하는 능력을 벗어나 버리면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독성 물질이 몸 안에 쌓이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그리고 온몸을 쑤시고 변비 또는 설사가 계속되는 그러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손발이 자주 붓기도 하고 손발이 저릴 때가 있고 만성 두통이 생기는 여러 가지 참 재반 현상들이 우리 몸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몸에서 보내주는 신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독성 물질이 몸 안에 서서히 쌓이게 되면은 만성 질환이 생기게 되고 암 같은 그러한 그 질환도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또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데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꼭 공기 중에서 산소를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기를 호흡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한 산소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을 파괴하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숨을 쉬는 한 독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그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마신 산소 중에서 100%의 산소를 들어마신다면 5% 정도의 산소는 활성산소로 변해가지고 우리 몸의 조직과 세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독소인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디 점포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발암 물질인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이 거기에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수증만 만지기만 해도 그 독성 물질이 체내로 흡수가 되는 것이죠. 이 독성 물질인 비스페놀 A가 몸 안에 축적이 되면은
각종 염증들 또 질환을 결국에는 발생케 합니다. 또 우리는 그 밥을 식사를 한 다음에 그릇을 세척합니다. 깨끗이 세척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그릇들에 남아있는 그러한 잔여 그런 주방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계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년 내내 우리는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서 1년 내내 축적된 그 양이 소주 컵으로 2잔 정도는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채소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소는 갈변 현상이 빠르게 옵니다. 시중에서 이렇게 파는 어느 정도 벗겨낸 채소는 갈변 현상 없이 참 새하얗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시중에서 파는 많은 야채들 가운데서는 갈변 현상이 보이지 않고 그 깨끗한 상태로 하얗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그 시중에서 파는 채소에는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아황산 나트륨이라는 이런 물질을 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치 아니하게 시장에서 채소를 산 뒤에 그 채소를 통해서 아황산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와 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우리는 몰랐지만 고기를 굽는 요리를 할 때 그 미세먼지가 나오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설립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발생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발생되는 미세먼지에는 PHA라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입자가 작아서 몸에 폐 속 깊이 침투하게 되면서 폐렴과 폐결핵과 그리고 폐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주부들이 고기 구울 때 유해한 물질을 마시는지 저희들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소 옷을 맡게 됩니다. 세탁소에서는 그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퍼클로로에틸렌이라는 그런 화학약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냄새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냄새인데요. 모든 세탁소에서 드라이한 그런 옷에는 퍼클로로에틸렌이란 특수용제의 그런 냄새가 화학약품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암을 유발하면서 신경 또한 독성 물질로서 간에 손상을 입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었던 세탁소의 화학물질이 퍼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쉽게 접하는 그런 물질이죠. 그런가 하면 인간의 몸에서도 독이 만들어지는데요. 사람이 화를 낼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코르티졸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독성이 심하냐면 이 물질을 주사기로 생쥐에 넣으면 5분이 되기 전에 죽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1시간 내내 화를 냈다면 그 화낸 결과로 몸 안에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독성 물질은 생쥐를 80마리 정도는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독이 우리가 심하게 화를 내므로써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들어온 독들이 있는데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숨 쉴 때마다 들어오는 그러한 오염된 공기, 자동차 매연, 또 집을 새로 지었을 때 새집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새집을 지을 때 사용됐던 그런 건축 자재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아직 배출되지 아니하고 분해되지 아니하고 좀 새집에서는 강력하게 그것이 발산되거든요. 그래서 새집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자재에서 독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에도 토질오염, 수질오염, 농약, 방사능 그리고 중금속의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가공식 패스트푸드에도 얼마나 많은 산화방지제, 방부제 이런 게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염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이 디톡스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해독이 되겠죠. 현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몸에 독이 축적되어 있을 텐데 만일 디톡스, 즉 독소를 우리 몸에서 충분히 배출시키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현상들이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을까요?
몸에 독이 있다가 독이 빠져나간 뒤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첫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복부의 지방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배변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피부의 트러블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인체의 면역력이 또한 향상됩니다. 그리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이렇게 디톡스의 효과는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유익은 우리 몸의 모든 장부가 기능이 좋아지고 한마디로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몸을 해독시켜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참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가끔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단식은 우리 몸에서는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 분명히 칼로리가 필요하거든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의 공급이 끊겼으니까 우리 몸은 비상상태에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참 필요 없는 부분부터 파괴가 되면서 그것이 에너지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것은 어쩌면 독소가 쌓여있는 그런 부분들이 파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 속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 그리고 뭐 아랫배에 쌓인 지방, 이런 것들부터 파괴가 되면서 에너지원으로 바꿔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지혜롭게 디톡스만 할 수 있다면은, 가끔 그 단식만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식의 충격도 몸에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단식을 하는 건데요. 저녁 식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 그 다음날 첫 식사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면 날마다 단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때 5시에 식사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을 일찍 드는 것보다는 일일 삼식 대신에 일일 이식을 하면서 아침 11시쯤 된다랄지, 뭐 12시에 된다랄지,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금식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한 뭐 17시간, 8시간, 18시간 정도의 금식을 날마다 하게 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금식하면서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참 파괴되고 독이 해독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반신욕이나 족탕을 하는 것입니다. 몸에 피가 몰리는 하반신, 그리고 발을 뜨거운 물에 담가서 몸에서 냉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해독에 굉장히 도움되죠. 세포 속에 끼어 있는 독성 물질들은 그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끄집어내 가지고 몸 안에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족욕, 그리고 반신욕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면서 그 동시에 몸을 따뜻하게 했을 때 우리 몸의 체온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체온이 높아지면은 우리 몸의 효소가 활동을 대단히 활발하게 됩니다. 효소의 활동은 해독을 의미합니다. 효소의 활동은 몸의 모든 대사 활동을 촉진시켜 주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나쁜 독소들을 파괴하는 그런 활동도 강화되기 때문에 몸을 데펴주는 것,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해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비를 없애야 합니다. 변비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장에 분해되지 않는 노폐물이 쌓이면 장내 환경은 마치 쓰레기장처럼 바꿔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균보다는 나쁜 균이 왕성하게 번식되게 되면서 음식물 찌꺼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되고 그 독소는 온몸에 퍼져서 우리 장기마다의 피해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소는 그대로 간으로 가거든요. 간으로 가면 간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요. 하루 이틀, 4일, 1년, 2년 지나면서 간의 독소는, 간의 그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피는 탁해집니다. 그 나쁜 피를 또 신장에 걸러내면서 간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고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하여튼 변비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해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데서 깨끗한 음식 먹고 참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이 독소와 멀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현대생활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공기 좋은 데를 찾아서 가서 거기서 심호흡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참 가끔 릴렉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굉장히 몸에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일상 환경 중에서
이런 걸 도울 수 있는 것은 뭐 공기 청정기 그리고 정수기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음식만 잘 먹어도 몸 안에 독소를 줄 수 있는데 과식이나 야식을 하지 않고 그리고 육식의 양은 좀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독성 노폐물이 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육식을 좀 줄이고요. 육식을 줄이고 그리고 또 유산균을 많이 먹게 되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간이 가장 중요한 우리 몸 안에서 해독기관인데 간은 활동하는 시간이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제일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은 우리는 11시쯤이나 잠이 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간은 최고도로 1시부터 3시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몸에 많은 그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몇 가지 참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몸의 독소를 빼냄으로써 건강에 살아가는 삶을 참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